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번 단원은 3단원인 어휘의 세계입니다. 어휘의 세계에서는 뭘 배울지 궁금하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학습 목표는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어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 어휘가 어떤 체계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나뉘어져 있는지 그리고 양상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탐구하고 그리고 그것은 활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소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말의 다양한 어휘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말의 어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는 것이고요. 문제 해결과 적용인데 이제 생활 속에 어떻게 어휘가 나타나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실제 상황에 적용을 하는 것도 할 거예요. 그리고 정리와 점검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말의 다양한 어휘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갑자기 어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너무 막막하겠죠? 그래서 먼저 어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휘라고 하는 것은, 이게 까만색 볼펜이니까 별로죠. 파란색. 어휘라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범위 속에 들어있는 단어의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정한 범위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막무가내로 있는 모든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범위,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국한한다거나 여러 문장, 뭐 이런 것들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정한 범위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단어들의 집합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선생님 눈앞에 있는 지금 컴퓨터 아니면 마우스 그리고 선생님 앞에는 책상들이 있습니다. 책상 그리고 선풍기도 있고요. 등등 여러 단어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단어들을 집합해 놓은 게 우리는 어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정한 범위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 그런 건가 봐요. 단어들의 집합이 있는데 컴퓨터, 마우스 얘네들은 전자기기에 해당할 거고 뭐 책상 같은 거는 뭐 생활용품 생활용품이 맞나? 뭐 학용품 몰라 하여튼 그런 거 아니면 선풍기 같은 것도 전자기기 이런 식으로 어떠한 범위 속으로 만들어 놓는 단어들을 집합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휘가. 그래서 어휘의 체계로 나눠 본다면 체계라는 것이 뭐냐면요. 여기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하나의 원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이란 걸 체계적으로 분류해 봅시다. 그래서 나는 일정한 원리, 나는 맛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단맛이 나는 거, 신맛이 나는 거, 뭐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거 등등등으로 나는 맛을 분류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단맛이 나는 것들, 신맛이 나는 것들, 달콤한 맛이 나는 것들로 분류가 되었죠. 이 분류가 되어 있는
이 전체를 우리는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도 똑같이 어휘, 그러니까 단어라고 이야기를 했죠. 단어도 똑같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뿌리를 기준으로. 이 뿌리라는 것은 뭐냐면 단어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허허. 자, 뿌리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표현인데 근원이 되겠죠. 얘가 어디서부터 나타난 말인지 그거에 따라서 고유어, 우리 고유한 우리 고유의 말인지 아니면 한자어,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를 사용한 말인지, 외래어, 외국에서부터 들어온 그런 말인지 이렇게 근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인데요. 교과서에 이렇게 귀여운 소녀가 고민을 합니다. 교복을 안 입는 날은 항상 고민이라니까 무슨 옷을 입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 옷장을 열었어요. 열었을 때 뭐 교복, 원피스, 재킷, 티셔츠, 바지, 목도리, 모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나눠 보냐면 근원, 뿌리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고유어,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정확한 문장으로 본래부터 우리말에 있었던 말이나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을 우리는 고유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 한자어, 한자어는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이라고 해요. 왜 우리말처럼 쓰이냐면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텔레비전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근데 걔는 외래어예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야. 외국에서 텔레비전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맞나? 안테나? 이렇게 하면 되나? 몰라. 어쨌든 어, 이렇게 텔레비전이 생겼어요. 이거 텔레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으니까 써놔야 되겠다. 텔레비전이에요. 이것처럼 외국에서 텔레비전이 만들어져서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우리가 얘를 어떠한 우리 고유의 이름으로 바꿔주지 않고 거기서 사용하던 이름 그 자체까지 다 들고 와버리니까 마땅히 바꿀 게 없는 거야. 또 예를 들면 버스 같은 거. 버스 같은 것도 외국에서 들여왔어. 근데 얘를 들여올 때 우리말로 적당한 걸로 바꾸지 못해서 대체할 것이 없기에 그냥 그 나라에서 쓰는 버스라는 단어를 그대로 들고 와. 그래서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을 의미를 합니다. 자, 아까 전에 그 그림이 여기 있네요. 여기서 그러면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고유어에 속하게 되는 거는 네, 여기 있는 목도리랑 바지가 고유어로 속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바지, 그리고 한자어. 한자어에는 여기 교복이 되겠고, 그리고 모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외래어에는 원피스, 재킷, 티셔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이거는 어떤 광고예요. 이 광고에서 쓰인 말 중에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분류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도시의 별을 해는 밤을 되찾아 주세요. 별을 지표로 삼는 철새들이 길을 잃고 식물들도 낮과 밤을 구별하지 못하고 도시의 밤하늘에서 별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빛공해 때문입니다. 스위치를 내리면 별빛이 켜집니다. 라는 공익 광고 같네요.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도시에 밤에 밤늦게까지도 계속 빛을 하니까 빛을 내비고 막 밤늦게까지 일하고 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별을 보고 막 날아가는 철새들이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들도 지금 낮인지 밤인지 내가 지금 일산화탄소를 내뿜을 땐지 이산화탄소인가? 이산화탄소를 내뿜을 땐지 좋은 공기를 산소를 내뱉을 땐지 이런 혼란이 오는 그런 생태계가 점점 파괴되어 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밤늦게까지 계속 빛을 켬음으로 인해서 공해를 일으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를 내리면 별빛이 켜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여기서 고유어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유어는 뭐라고 했죠? 네,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것들을 고유어라고 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별, 밤, 철새, 길, 낮, 밤, 하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자어. 한자어는 한자를 근본으로 하는 거라고 했죠. 도시, 지표, 식물, 이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외래어는 네, 스위치를 내리면 이렇게 할 때 스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외래어인지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사전을 사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별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나요? 별은 고유어라고 했죠. 자, 사전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전을 찾았을 때 이때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고 밑에 명사 하면서 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으면 원조가 그냥 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원을 따질 것 없이 얘는 고유어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도시를 한번 봅시다. 도시는 뒤에 이렇게 한자가 쓰여져 있네요. 네, 한자어에 도시가 있죠. 이렇게 옆에 한자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한자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옆에 어원인 스위치, 원래 영어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영어로 다시 표시를 했네요. 그래서 얘는 외래어로 됩니다. 자, 이렇게 사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학습지를 첨부했으니까 선생님과 처음에 연습을 조금만 하다가 그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자, 월드와이드 스타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 여러분 아세요? 저는 그 중에서 석진이가 아니, 너무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 중에서 나보다 오빠인 사람이 요즘 아이돌 중에 약간 그런 거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네, 방탄소년단 지는 저보다 나이도 많고 좋아 이렇게 해도 좀 어렵지 않은 느낌이더라고요. 자, 이 노래 아는지 한번 살짝만 들어볼까요? 우리는 이까지만 할 거예요. 그냥 지에 마치 디오니소스, 한 손에 술잔, 다른 손에 든 티르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사가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 교육적으로 혹시 옳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많이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술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디오니소스 노래에서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를 찾기 위한 것이람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고 디오니소스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디오니소스는 술을 만드는 신이에요. 그래서 보면 한 손에는 술잔, 다른 손에 든 티르소스라고 했어요. 한 손에 술잔, 다른 손에 든 티르소스. 한 손에는 술잔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손에는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 마법의 지팡이 같은 이것이 티르소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그냥 취해 마치 디오니소스. 여기 외래어가 있네요. 그리고 한 손에 술잔, 다른 손에 티르소스라고 하는데 자, 손이 뭔지 궁금하시죠?
그쵸?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켜든지 집에 있는 사전을 들고 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손을 사전에 딱 쳐보면 아, 제가 그 다른 걸 준비했어야 하는데 준비를 못했는데 손 다음에는 어떠한 한자도 없이 그냥 손만 딱 뜨게 됩니다. 어, 뭐 그렇다면 얘는 어떤 거라고? 네, 고유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쵸? 그러고 그 다음에는 맨 처음부터 해볼게요. 그냥 취해할 때 그냥 얘도 그냥 얘도 고유어가 될 것 같아요. 취해는 자 취해 이렇게 있으면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원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어원이 뭐냐면 얘가 원래 어떻게 생겼냐고. 취해는 취하다라고 찾아야지 사전에서 찾을 수 있죠. 근데 사전에 취하다라고 찾으면 취하다 옆에 어떤 한자가 있고 이렇게 쫙 짝대기가 끼어져 있어요. 왜냐면 하다는 한자가 아닌데 취라는 것이 한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잡아서 얘는 한자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취는 무엇일까요? 네, 얘는 고유어가 됩니다. 우리가 연상을 했을 때 한자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 걔는 한자어인 거고 아니면 거의 고유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사어 앞에 그냥 마치 이런 것 같은 부사어는 거의 고유어가 많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고유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할 때 한이라는 것은 어, 숫자를 나타낼 때도 고유어와 한자어 둘 다 사용합니다. 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가는 거는 우리는 고유어로 쓰여진 방법이고 1, 2, 3 이렇게 가는 거는 한자어로 숫자를 세는 방법이에요. 쉽죠? 한은 그러면 같이 고유어가 되겠네요. 그리고 술잔이라고 되어 있네요. 술잔은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술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한자는 술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는 한자어가 되겠지만 술은 한자어가 아니니까 한자어로 바로 떠오르는 게 없겠죠. 얘는 고유어가 되겠고 잔이라는 것은 네, 잔은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잔은 잔잔 할 때 그냥 잔 자체가 한자어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른도 고유어가 되겠고 손도 한자 고유어가 되겠고 그리고 드는 뭐야? 들다라는 거죠. 그쵸? 들다는 어떻게 될까요? 네, 들다는 뭐 안에서 아, 손에 가지고 뭐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그냥 동사로 얘도 고유어가 되겠어요. 이까지 우리 같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 밑으로 투명한 크리스탈, 뭐 잔쪽에 찰랑이는 예술, 뭐 이 부분부터 하라고 했는데 그러고 선생님이 내준 과제가 이거를 고유어로 바꿔보라고 했죠. 그쵸? 고유어로 바꾸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특별한 어, 음, 그냥 몇 개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최소 5개 이상 5개 이상 바꿔보도록 할게요. 한자어 5개, 외래어 5개로 할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you do know, you do know, you do know what to do with 이렇게 있는데 발음이 매우 한국적인 이유는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거는 영어로 된 거는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외래어를 찾는 거지 외국어를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외국어는 외국의 언어고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여온
우리말인데 외국에서 들여와서 그대로 사용하는 말을 외래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 나머지 밑에 부분 여러분들이 학습지를 첨부해 놓았을 테니까 그거를 한번 풀어 보시고요. 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들고 있다가 다음에 계약하면 나중에 선생님이 확인할 건데 그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까도 숙제였지만 이거는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 간판을 조사하는 숙제인데요. 지나가다가 간판 보이면 한 세 가지 아니면 뭐 한 가지라도 보이는 대로 써서 밴드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밴드에 선생님이 우리 동네 간판 조사하기 숙제라고 올릴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댓글로 쭉쭉쭉 달아주면 되고 메신저 보낼 필요 없고 카톡으로 보낼 필요 없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밴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